마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제 수련 방식에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까와 같은 이론을 확신하게 된 게 아까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렸던 시연이고요. 이 시연을 확대해서 이 내용의 의미를 좀 더 파악을 하면 저런 이론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인간을 연구해 나갈 때 나는 내 몸과 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나를 알으려면 모르고 있는 내 몸과 모르고 있는 내 마음을 알면 된다. 그리고 그 모르는 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무지하게 높거나 숭고한 것 자체를 두지 말자. 모르는 거 아는 게 깨달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깨달음만 목표로 놓으면 답답해지는 게 뭐냐면요. 무아라는 말 때문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면 나가 있다고 하면 벌써 공부가 틀렸지 이래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자기가 있어서 깨달으려고 자기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데 걸려들었지만 무념무상 영이 뭔지 모르면서 무념무상이래요. 공부 방법의 한자 자체 공부 기초만 한 사람이면 수련했기 때문에 혼동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서 수련 안 했으면 에이 영이 있어야지 이게 당연히 되는데 그러니까 일령 외 잡령 제대로 된 생각 위에 나머지 생각은 잡상 그러니까 잡을 다 띄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일념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오는 거라 이 판단에 대한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면 그때는 무상해야겠다. 편견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 특히 영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 이 사람이 얘기한 4대 우상을 척결하는 이거나 뭐 다를 거 없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끄집어내갖고 쓴 거는 동서양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우리는 동양권을 최고라고 그러고 싶은 요게 또 있어요. 한국인이면 한국계 최고라고 하는 그 제야사학자 중에 그런 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제야 철학자 중에도 꽤 많아요. 근데 진짜로 괜찮다는 게 증명이 되려면 오늘 제가 궁극적 진리라고 얘기했던 그거보다 나은 거지 그거랑 같으면 평수고 그거보다 못하면 궁극적인 거 아니거든요.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여지껏 존재했던 것 중에 가장 최고는 뭐냐 그리고 최고라고 해도 궁극적인 거냐 그걸 설명을 나와까지 해드렸는데 그 이해 중에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물리학적이라 많이 아시는데 저는 예전엔 홀로그램과 같다는 건데 요즘 홀로그램보다 더 확실하게 더 원리가 깊다라고 얘기하는데 홀로그램 원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레이저와 레이저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걸 반사하는 거 하고 만나서 하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사진술이에요. 이 사진술만 해도 이걸 띄면 그대로 전체가 다 드러나는데 이건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원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흐려져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은하계쯤 되면 자기를 빨리 더 이해하고 홀로그램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쯤 되면 우리 개인 인간보다는 조금 더 본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인간쯤 되면 아주 파편이라 내 안에 우주가 다 들었다고 해도 이건 약할 거다. 이런 설명을 저한테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조영사는 처음엔 그렇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바꿨어. 근데 제가 나중에 바꾸는 게 일주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지기를 처음엔 두 소리가 비슷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 안에 모든 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체를 신이라고 볼 거냐, 자연이라고 볼 거냐, 아까 하늘 천명할 때 천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우주의 우나 이걸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사실 해석이 다 돼요. 그런데 일중일체 다중이니까 이 다가 아까 성경으로 얘기한 만유와 같은데 이 안에 하나가 다 들었으니까 그 안에 일체가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상대사가 정말 멋지게 써놓은 게 일즉일체 다지길 직자 갖다 써놨고요. 성경도 다시 보니까 일중다 다지길이 아니고 일즉다 다지길이에요. 즉이에요, 즉. 근데 제가 반야신경을 공부할 때 생각을 했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즉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오해할까봐 그 앞에 써 있지만 색불이공 다르지 않다. 공불 이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색이 공이다 한 거는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해요. 이렇게 비어 있잖아, 이렇게. 원자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비어 있어. 이거 빈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었나요? 있지. 처음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비었죠. 그리고 이거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사르트나 이런 사람들도, 사르트 맞나? 장폴 사르트 맞네. 그 사람도 존재 못 따져갈 때 이렇게 비어있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있는데 없다. 근데, 그건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묘하게 있죠. 있다고 하기에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초에까지 있다가 사라져보죠. 근데 있다라고 하기엔 정말로 하는데 있긴 있는 거예요. 바뀌어가. 근데 있어. 이게 묘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진공묘율이에요, 이게. 쪽에 원단어가, 한자가 진공묘율. 그러니까 공은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즉 시공을 할 때 비어 있어서 비었다는데,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공즉시 색을 설명해봐. 그게 왜 있는 거냐. 왜 보이는 색이냐, 그게. 또 색즉 시공을 설명 잘하는데, 공즉시 색을 설명을 잘 못하죠. 근데 여기도 즉이고, 불이도 두 개가 똑같아. 불이 다르지 않아를 설명해놨는데, 이 설명이 굉장히 이상해. 그러면서 다 공이라고 비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지금 한 걸로 이어지게 해볼게요. 사람 몸은 우리가 나를 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육체 여기 보이죠? 또 밖에도 보이시나요? 제 육체는 여기서 끝이죠? 네. 제 바디의 끝은 여기인가요?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건 그 끝이죠. 예? 보이는 건 그 끝이지. 보이는 건 여기에요. 보이지. 여기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색이 공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색이라는 게 아까 명가명 할 때 색가 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뭘 색이라고 했느냐인데 요것만 놓고 보는 사람은 요걸 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색즉 시공 공즉시의 색이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네? 안 그러면 공을 그냥 이걸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래요. 우리가 색이라는 걸 정의할 때 어떻게 내리냐면 정의를 할 때를 생각해. 산을 뭘 산이라고 정의할까처럼 색을 뭐냐 보이는 색인데 감각기관에 들어오죠.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게 색이에요. 일단은 무색이라는 게 감각기관에 없어요. 근데 보이는 걸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당 얘기를 잠깐 들어야 되는데 그 공자 어머님이 무당이었다고 했나요? 무당들은 말이죠. 신을 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착각인가요? 진짜일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착각으로 보여요. 나는 솔직해서 좋아요. 어떻게 사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있잖아? 영적으로. 예,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있는 걸 보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무당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무당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그거는 무색이에요, 색이에요? 색이죠. 이게 색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가 보는 게 색이 아니라 제일 잘 보는 사람께 색이라면 다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얘기한 색은 뭘까? 이 굉장히 다르죠. 왜냐면 둘이 또 같다 그랬거든 이게. 그렇게 놓고 따지면 예를 들면 이 힌두 요가 쪽의 몸을 구별할 때 차크라 들어보신 적 있죠? 차크라. 네. 자, 이 차크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세븐 차크라, 나중에 더 심하면 이쪽에 12차크라까지 있다 그러는데, 여기까지 있다는 게 에테릭 바디라고 그래요. 그죠? 말씀 들으셨죠? 요건 이모셔널 바디, 그 다음에 멘탈 바디, 아스트랄 바디, 또 요 세 개를 상위 체계가 다시 있어서, 지적인 상위 체계가 있고, 멘탈의 상위 체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코절 바디예요. 이게 7바디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인도 쪽에 있는 그 공부를 하신 분도 이게 그렇대요예요. 그렇대요라는 건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죠? 이론이죠. 아무리 훌륭한 교육도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이것도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있는 걸 알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는 색일까요? 아닐까요? 색이죠. 지금 속고 있는 거 같죠? 자, 이건 공이에요, 색이에요? 공. 색인데 공이라고 붙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공인데 색이야. 그러니까 공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적으로 알아채는 거하고 그 고감각적으로 알아채는 거, 이거는 우리는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련을 해서 예전 귀신을 봤다? 또 수련해서 그거 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크린으로 저 먼 데 걸 보거나 또 병원 알아맞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고감각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당처럼 싫은데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축복이고 저주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까 좋은 말이에요? 나는 저주라고 봅니다. 원인 많은 거기서 빠져나지 못해요. 저주라고 봐요. 그거를 넘어서면 축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은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같아지네요. 그러니까 축복에서 저주가 맞는 거네요. 저주에서 축복이라고 할까요, 순서? 아니 저는 저주라고. 아니, 넘어서면 축복이라며요. 아니 넘어서면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모르죠. 평범이라는 게 이 교수님 평범하세요? 그럼 평범하죠. 평범한 말 듣고 이렇게 오셨겠어요? 제가 이 교수님 표현하시는 거를 왜 가끔가다 이렇게 말로 시비를 걸어드리냐면 표현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 교수님 보고 평범하다고 했어요? 평범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치면 평범한 사람 하나도 없죠. 다 개개인이 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확장 안 해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통용되는 개념의 평범이 있고 물론 깨닫고 나면 특별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렇게 갈 건데 그렇게 가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이 아까 자유의 행복 다 깨달은 사람 자유의 행복이 아니라 통상적인 개념의 행복 갖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설명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간 걸 구별하면 이게 쉽거든요. 설명도 쉽고 수행도 쉽고.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걸 놓으면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거나 또 가끔 그러시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 무해라는 단어 이렇게 자꾸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해라는 단어에 무해하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지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봐도 안 될 거면 전화 안 해. 해봐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각적인 거나 고감각적인 거는 과학이 밝힌 것처럼 내 머리에 이 지각 수용체 같은 것들이 통해서 머리 안에 있는 거를 재구성을 해서 두뇌에 이제 이거 척추, 전두엽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측정을 해서 이건 이런 거야. 그 사람의 특성대로 그 사람 또 경험까지 합쳐져서 난 이걸 안다 또는 봤다. 난 이렇게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다. 근데 만약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감각이 자기 눈에 보이거나 들리면 이게 그냥 육안으로 봤든 아니면 고감각으로 봤든 간에 내 눈엔 이렇게 보인다. 내 귀엔 이렇게 들린다. 이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게 수행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왜 설명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파악을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당연히 그 다음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알고 참나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는 우리를 알아가면 거기에 맞는 수련법이 있는 거죠. 이해하는 법이. 그런데 그냥 참나는 이럴 거야, 무한은 이런 거야 하고 들어가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반야신경 같은 것도 그래요. 자, 세계세와 공의 세계는 이래서 똑같다고 그랬구나. 근데 왜 그렇게 짧은 글에 반복적으로 써놨냐? 오해할까봐. 색이란과 공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해. 이것도 색과색, 공과색이에요. 아까 명가명 비상비 이거 똑같아요, 이게. 정의를 해놨는데 물이 떠야 들어오는 색이죠. 이 세상에는 이 공에는 뭐가 있다잖아요. 있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로 봐요. 그러니까 그 공기 돌아가는 입자도 봐요.
뭐 올챙이 같다든가 등등 이런 거 보신 분들도 들어보신 분들 있을걸요? 이 교수님 그런 거 보시긴 많이 보셨죠? 아, 아니셨어요? 수영으로 가시지는 직접은 안 하셨어요? 아니, 새벽에 보면요, 공중에 뭐 그런 알갱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벽에. 예. 근데 왜 귀신 보는 건 이해 안 해요? 앞뒤가 많은데. 앞뒤가 많은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글쎄, 빨리 봐봐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재밌게 손 한번 이렇게 앞으로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눈을 이렇게 뜨지 말고 약간 작게 뜨고 이 손 약간 뒤. 여러분들은 보면 제 쪽이죠? 약간 뒤를 괴수하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 말고 손 그림자 같은 게 보이나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거 착각일까요? 진짜일까요? 웬만하면 보일 거예요, 이게. 위에서 잘 안 보이는 분은 책상 밑으로 집어넣으면 더 잘 보여요. 그렇죠. 바로 우영 들어가신. 바로 우영 들어가신. 이게요, 산도 이렇게 보이고요. 나무도 나서 보세요, 나무도. 근데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약간 뒤에 있듯이 보이면 이게 보여요. 보이죠? 보입니까? 용서 잘 안 보이면 약간 어두운 데로 들어가시면 잘 보여요. 멍청하게 보면. 왜? 조금 맹하듯이. 여기 손을 보지 마시고, 약간 뒤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 있는 데를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 약간 이쯤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초점을 저 뒤로. 그러면 뭔가 약간 아지랭이 같은 것처럼 윤곽이 손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몇 분은 보신 것 같네요. 예. 보이죠? 그래서 둘레를 보라는 훈련은 제가 받아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둘레를 보라. 나중에 손도 보면 손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요거 전문 용어로 에테릭 바지라고 그래요. 네. 네? 이게 전문 용어로 에테릭 바지예요. 에테릭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테릭체가 그쪽에서 설명한 거에 의하면 이제 경락이나 이런 거 흐름인 이 바디까지 연관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더 정교한 책인데 이게 탈이 나면 육체가 바로 탈이 난다. 기간은 한두 달이면 탈이 난다. 그 다음 바디가 여기 이제 안 보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련 좀 하거나 신이 좀 들렸거나 뭐 좀 하면 대충 요까지 봐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 이모셔널 바디라고 그래요. 감정체. 근데 보시는 분 있나요?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까지. 보이나요? 이건 안 보일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연습한다고 되질 않아요. 이게 에테릭 바디는 그래도 이거보다 덜 정밀하고 거칠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요. 더 정밀할수록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데보다는 더 정밀하기 때문에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영안이라고 하는 이쪽이 잘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자기 보니까 이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축복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상담으로 오신 분이 가끔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참 딴 사람보다 복이 많네요. 그러면 상담하러 왔는데 재수없다고. 복이 많다 그러면 이 자식이 논리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건 다 봅니다. 당신은 몇 가지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 보는 걸 거꾸로 측정을 해주든가 몇 가지 보이죠. 그러면 근데 깜짝 놀라면서 이것 때문에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아는구나 이러면 이 동지가 되죠 금방. 그러면 이제 숨은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언제부터 그래? 그러면 내가 몇 년 됐는데, 한 3년 됐는데, 그러지 마.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맞아. 사실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자기도 잘 모르고, 시작. 그럼 그때서부터 뭐가 들리든가, 꿈이 이상했다든가 등등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딴 게 이제 붙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인간을 바라볼 때, 이것까지가 사람에 영향된다는 걸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죠.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거냐, 그러면. 처음에는 놀리는 줄 알았다가 이제는 안 놀리는 줄 아니까. 그럼 딴 사람보다 당신이 의학을 한다든가 이게 미래의학이죠. 웃기는 게 이미 벌써 몇천 년 전에 써놓은 내용인데 요즘에 이게 미래의학이죠.
이걸 돌리면 몸이 낮아요. 이 차크라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슴에 이렇게 차크라가 있으면 이 몸에도 있지만 이런데 이렇게 다 있거든요. 여기마다 돌리는 거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다르게 해요. 그 저기 계신 조영걸 선생은 이걸 돌리면 그 반응을 다 따로 구별할 줄 알아요. 네. 근데 이 실제로 이렇게 몸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는 사람은 봤다? 뭐죠? 우리 용어로는? 고감각이잖아요. 그죠? 딴 사람 못 보는데 봤기 때문에 고감각이 쉬워요. 고감각은 그래서 나온다는데 고감각인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이에요. 안식. 네? 말 되죠?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요견에 초감각적 용어만 설명을 넣어주면 제가 볼 땐 불교 그 이론은 아주 퍼펙트해요. 근데 요 설명을 해주기가 조금 직접적으로 안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감각 이전에 알아처럼 이거 전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측정하는 방식은 뭘까요? 제가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초감각 지각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을까요? 초감각 지각할 거니까요. 그거 같죠? 벌써 주제도 그렇고. 저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를 알고, 뭔지를 알고, 그 사람들 보면, 당신 여기까지 보지도 해, 거꾸로. 어디까지 보지 하고 물어볼 때도 있는데, 여기까지 보지, 그 사람이 저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저게 안 보여서 그러나,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설득을 하려면,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려면 사람이 여기까지인데,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되네, 앞으로. 이러면, 아이고, 하고 그때 더 털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털어보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알아야 되게 이제 털어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감각적 지각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요 정도는 시범 보여줄 수 있었던 거고, 이건 노력하면 이렇게 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흑백에서, 지금 다 흑백이잖아요. 약간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무슨 검은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점점 컬러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흑백 꿈에서 컬러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여기까지 다 보면 오라의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 사진이나 그 예수 그림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후광 그려놓잖아요. 그거하고 부처님 보면 광배를 해놨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까지 다 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제 아주 쉬우시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을까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인데. 이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 사람은 정말 있죠? 아니, 제가 제 논리가 유지하게 심플해요. 왜 심플하냐면, 초감각적 지각이 내재해 있다는 걸 측정하는 것만 이렇게 가면 색과 공도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현상 속에 본질 속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를 색과 공으로 설명해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본질이 어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안에 비설실에다 다 식자 붙이잖아요. 내 눈으로 보여야 진짜 같고 내 귀로 보여야 진짜 같고. 근데 요즘에 현대과학자들한테 제가 설명하기 좋아진 게 뭐냐면 자기 눈에 안 보이고 장님이어도 공부만 해갖고 제가 얘기했던 과학적인 지식을 설명해서 머릿속에 알아들으면 알아듣거든요. 감각적 지각이라는 건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 머리에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들어요. 왜? 그 사람은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것도 있죠. 반사하는 걸 들어가지고 모양을 보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 서양 애들 정말 되게 절묘한 애들이, 천재 같은 애들이 있어서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제 이거 쏘면은 이게 오잖아요. 이게 반사 돌아오는 속도 같은 걸 채집을 해서 장님인데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듯이는 아닌데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거기를 딱 설명하라 그러니까 뭔가 철 같은 게 쫙 이어졌는데 그쪽에선 차도 다니고 뭐도 가지고 어떻게 차더니 다리인가 보죠? 이러고 해요. 기가 막히죠, 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색채나 그림에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걸 전환하는 것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게 다 이제 서로 파동으로 연결이 돼서 이걸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알아듣는 건데 이건 다 고감각이에요. 그죠?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초감각은 말이죠. 연습이 필요한 거 가지고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우리는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자기를 찾아갈 때는 그런 노력 없이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건 있을까? 이런 게 참 날 거예요. 자, 원래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거 이건 뭘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거만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거꾸로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이라는 게 정말 실제하긴 한가? 이건 이상일까? 저기 있기만 하다면 이상적이죠.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 아까 이제 증거를 하나 보시니까 이제 아니라는 얘기는 쉽게 이제 안 나오는 건데 이 초감각 지각이 우선 여러 명한테 있다는 걸 제가 두 분만 더 해서 일단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런 몸도 영향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참 이건 잘 안 하던 건데 오늘 제가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몸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거냐 정말로 있는 거냐 이거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 조영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타치하면 몸 느낄걸 감각이.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그 고감각으로 와요. 근데 감각 수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되신 분이어서 집중력도 좋고 경락 돌아가는 걸 다 많이 이제 알던 분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던 걸 해서 요새 손을 많이 놨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분은 그래요. 수련에서는 재밌죠. 왜? 머리에서 아니까. 머리에서 알아야 자기가 뭐 공부한 것 같아요. 이 초감각적 지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허망해. 아까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알긴 아는 것 같죠? 모른다 그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거야? 그렇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걸 그냥 한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셨죠. 공부하기는. 이런 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상관없이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검사하는 기계에 제가 측정만 해, 이건 막 하면 안 되니까 잘 해드린 거지, 아는 건 누가 알았죠? 여러분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이렇게 하면, 반대하는 힘으로 알고, 이렇게 하면, 이거로 반응하고, 무슨 이런 거 들면, 이런 걸로 반응해요. 이 놀라워. 그 힘이, 정말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관찰자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영자 물리학 같은 데서. 관찰하는 사람의 형태대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줘요. 귀로 듣고 싶어 하면 귀로 주고, 입으로 듣고 싶어 하면 입으로 맛보고 싶으면 맛으로 오고, 여러 가지가 와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생각으로 알아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는 그 순식간에 들어오는 명상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글로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보여주기 쉬운 몸으로 하는 걸 한번 더 해볼게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이게 실제로 체험하면 또 기분이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사상체질 책을 썼었는데 맨 처음에는 원리를 몰랐어요. 책 써놓고 나서도. 그대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원리를 아는 거죠. 일단 풍수를 아시나부터 한번 해볼게요. 모르죠? 아주 쉽게 또 얘기하겠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또 거기서 쓰신 대로 써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잡이시죠? 네. 네. 왜 오른손잡이를 하냐고 제가 여쭤볼까요? 좀 힘 많이 쓰죠. 그렇죠. 상대방이 힘이 없어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또 자기도 베스트로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리세요. 저 봐주시면. 더 하세요. 더 주실 수 있어요. 더. 그렇죠. 조금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중간에 다 준 것 같았잖아요. 더 하라니까 더 나오잖아요. 측정하는 사람은 그걸 읽어내야 돼요. 자, 요번에 단서 옮겨볼게요. 자, 이쪽 한번 봅시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왼손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오다가 눌러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제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가 아닌 걸 일러드리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다. 그래서 제가 불리하죠, 조건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한번 비교했으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더 주세요. 더. 놀랍게 힘이 안 들어가요, 지금. 네.
아까처럼 하나 또 해야죠. 자, 일로 오실까요? 일로. 하나, 둘, 셋,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실 수 있어요.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힘이 빨리 빠지고. 저기보단 괜찮죠? 저기보단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저쪽은 아예 힘이 안 썼고, 네. 여기는 처음하고 비슷하죠? 네. 힘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셨는데, 자, 일단, 저기가, 이게 풍수에서 만약에 땅의 위치에 지기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거면, 가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알긴 아셨던 거죠. 네. 이래요. 저 뜰뜰하는데 알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그 실험을 해봤어요. 아,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자기 장기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방향에 따라서 힘이 잘 주어지는 데가 있고, 힘이 빠진 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행 원리에 따라가지고, 심장이 안 좋으면 남쪽에서 힘이 빠지고, 간이 안 좋으면 동쪽 힘이 빠지고. 그런데 사상책이 그렇게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똑같은 자리에서 한 바퀴 돌면 힘이 완전히 빠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어디 안 좋지 했더니 100% 맞으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오행성도 있지만 사상성이 네. 거기서 나타나요. 네. 또 방향이 이제 예를 들면 소양이나 남쪽을 보고 자는 게 좋다, 소음면 북쪽이 좋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 이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해보세요. 이 방향인데 달라져. 이걸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달라져.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 실험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거기서 주는 에너지잖아요. 오행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오행으로 분류한 건 우리의 이론이지, 네. 그 답을 주는 거잖아요. 오행이고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답을 주는 건 내 몸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실험을 해보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소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차이 주잖아요. 네. 저도 사상체리 제 논문에 20년 전에 나간 거에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19년 전이구나, 20년 전에. 예.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있을 때, 사방을 둘러싸면 이게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상 체질로 저는 연결을 했는데, 거기 있는 걸 장기로 갖다 집어넣으면 오행성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네. 저는 사상으로 썼었고,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분류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 몸이 그걸 구별하는 건, 네. 한의학은 무슨 오행을 설명하지만 그건 그 다음 이론이고요. 음양오행을 대입한 거고, 네. 그걸 구별해내는 힘이 안에 있다. 이게 더 네. 원천적인 거잖아요. 네. 원천적인 것만 뽑으면 돼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 이론은 만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 중요한 거 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생활 풍수, 이제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해라 하고 저 맘대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자기 집에 책상을, 방향을, 힘 빠지는 방향으로 딱 놓고 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전 심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남쪽으로 하면 힘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책상이 남쪽으로 있었어요. 연구실에. 늘 뭔가 이렇게 몸이 들고 그랬는데, 그 방향을 반대로 바꾸니까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합이 두 개예요. 풍수는 그래서 좌향을 봐요. 이게 좌향이에요. 네. 근데 이게 순간적인 좌향하고 오래 쓰는 좌향하고는 다를 수가 있고요. 사람 몸 그것도 가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소적인 차이잖아요. 네. 만약에 예민하시만 하면 연구실을 다니시면서 네. 제일 센 데가 어딘가 한 다음에 거기서 방향하면 더 좋겠죠. 제가 지금 이해되시죠? 요게 좌향이에요. 풍수의 좌향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장소를 잡아서 요 사이에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발자국도 차이. 근데 원장님, 땅을 하나 살락하면은, 이게 한 평안에서도 이제 차이 나는데, 그 넓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쉽죠. 전체적인 걸 봐서 괜찮은 걸 사는데 그 중에 더 제일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네. 그걸 사는 거죠. 전체. 그 댕기다 보면 요 좋고, 요 좋고, 요 좋고, 그 안에 좋고 나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상대적이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직원 만약에 아니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내가 알아차리는 게 뭔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풍수 땅을 잘 사시는 친구들 좀 바뀌었는데 대답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 안에서 아까 상대적으로 요 근처에서 세 군데만 측정한 것들이 서로 맞다면 이 땅을 누가 사야 되냐면 아까 박교수님이 그러셨죠. 박교수님이 사야 돼요. 아까 왜냐? 많이 올라가는 땅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올라가기는데 힘이 빠져서 차이가 좀 적었던 거거든요. 그럼 자기를 더 많이 올리는 사람한테 더 좋은 땅이에요.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땅은. 근데 이제 요것만 갖고는 알 수 없죠. 저쪽은 더 좋은 데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찾아내면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저처럼 연습이 되면 그냥 딱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풍수를 도안개 풍수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또는 신안개 풍수, 도안개 풍수가 이런 건데, 뭐냐면 도의 눈으로 바라본 풍수에 내가 자연이 돼서 자연의 원래의 특성대로 나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안개 풍수라고 제가 이름을 쓴 책이에요. 도안개 풍수. 그런데 자기가 도와 같지 않으면, 자연과 같지 않으면, 무의 자연처럼 자기가 정말 그게 되면 원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래요.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는 이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아도 지금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얼마 차이가 나는데 더 중요한 건 몸이 이걸 알더라잖아요. 풍수 고수들이 이거 몰라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안 하고서는 알아낼 재간이 없어, 이론에서. 왜냐면 뭐 산이 있나, 이렇게 맨 땅에 이걸 용혈사수 이런 걸 갖다가 꼭 구별할 재간이 없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다고 없겠어요? 다 다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책을 봐야 된다? 아니다, 원래 내가 아는구나.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의료는 좀 아시나요? 의료 조금 아셨는데. 장기를. 아니, 근데 응용을 참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거 좋은데. 자, 굉장히 이상한 교수시네요. 주변에 좋아하시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 두 분이니까 풍수 또 누구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선생님 해보시나요? 한번 했죠? 한번 했죠? 예. 자, 그러면 풍수는 이렇다고 치고, 사람 몸인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몸에 문제점이 있는 대목도, 물론 오링 테스트를 점검해서 찾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서양 애들 보면, 스페셜라이드 키네시올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져가면서 또 눌러가면서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간이 어느 정도까지 나빠졌구나 뭐 이러면서 질문을 계속 해나가서 찾아내죠. 어디가 아픈가. 근데 이제 그 아픈 거를 찾아내는 거는 이거 제법 뭐 어렵지 않게 간단한데 이런 거죠. 또 한번 나오실래요? 예. 나오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게 사람 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 좀 서보시죠. 이렇게 몸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광배가 한 이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강아지 보면 한 이 정도까지 그려놨죠. 보통 이 조각들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조각이 교과서예요. 상당히 많은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에테릭 바디가 한 요 정도까지 있어요. 요 정도. 그러면 이 감정체는 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따지면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이 감정체는 감정의 응어리들이 이제 맺히면 색깔을 칙칙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보는 사람이라면 칙칙해지는 부분을 보면 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옮겨서 전과 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꼭 고자리에 계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주세요. 더. 확실히 더가 좀 세셔서 이게. 자, 좋아요. 지금 그 힙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치료라는 걸 할 수 있으면 좀 나쁘게도 할 수 있죠. 잠깐만 나쁘게 할게요. 해결해 드릴게요. 예. 나중에 연습이 되시면 이게 손으로나 눈으로 측정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걸 잡아서.
제가 오늘은 설명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좀 해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제가 좀 돌려놓을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좀 약하긴 하죠? 약하네. 조금 약하네. 그죠? 예.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걸 해놓으면 거기서 하나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센데, 이건 일단 풀어드리고. 나오셔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뭐 좀 느낌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주세요. 쉽게 올라가네. 아니, 안 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야, 이게 하나, 둘, 셋. 제가 불기가 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여기 돌리고 조금 더 돌렸으면 제가 다루기 쉽게 내려가는데,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다가 지금은 확실히 다르죠? 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10번 돌린 게 반응이 있는 거죠. 이제, 침도 있어요. 기회침이라는 게 있는데, 기회침을, 기억나시는 게 침도 한번 해보죠. 뭐. 그죠? 제가 이제 침을 하나 박아서, 일단, 여기다 팍 박았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네, 이제 얘는 빼야 돼요. 제가 조금 이제 덜 좋은 데다 좀 나갔거든. 야, 이제 좋은 거 드릴게요, 이제. 좋은 거지. 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주세요. 아예 다르죠? 네? 확 다르죠? 예. 자,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좀 기가 센 편이니까. 힘이 좋으셔야 일단. 예. 그리고 일단 대처 괜찮으신 편이에요. 예. 이 좋아하는 대처도 괜찮고요. 예. 네. 잘 맞지. 근데 힘들어요. 이 왼손으로 하시니까. 근데 왼손으로 해야 보이기가 좋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저보다 좀 세로 이게 누르는데 오른손이랑 사실 저보다 세야 정상인데 이게 확 세버리면 이게 되게 틀리는 느낌이 좋죠. 파스살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차크라에서는 이제 뭐 아트라스 체당으로 이제 저 고정도 읽었는데 많이 보셨네요. 영체라 카령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영체. 뭐 관련되니까 얘기 드릴게요. 영체라고 하면 영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가끔 하시는 분이라 영체는 자기 본래의 고유체를 얘기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로고스이시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가진 그대의 몸을 얘기해서 아까 고절바디로 이루어진 그 몸까지가 다가 영체. 그렇지. 그거 이제 그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영체, 네? 죽으면은 영체는 영혼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비백산. 예. 혼은 날르고 백은 흩어지고. 그래서 여기 우리의 동양에 영혼백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6이에요. 예. 백은 한 이쯤까지예요. 그리고 혼은 여기까지인데 얘는 영과 혼이 같아요. 그런데 아까 원신과 식신이라는 말을 했었죠. 원신은 자기가 신인 걸 알아. 식신은 지가 신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영인 걸 잊어버린 게 혼이에요. 그래서 소울과 스피릿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영혼 배국의 단어가 정리가 되고 영과 혼의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다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요거의 마지막도 영혼과 그냥 우리 따지면 영과 혼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요가 수련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우리나라 요가 수련자가 거의 없죠. 그쯤 되면 거의 이제 요기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가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다 실제의 이런
그걸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알면 쉬워요. 안 그러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차크라도 실제 몸이 있는 걸 알고 하면 이렇게 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예전에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 쓴 거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게 몸을 갖다 발견할 때 힘은 바로 아는데 힘은 자기가 아는 영체 같은 데서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두뇌는 육체에 달려있어서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얘까지 다 이해하는 게 우리의 깨달음의 궁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 몸. 영적인 거니까 죽지 않는 몸이고 이 몸이 그러니까 원신과 식신이 같아야 되는 건 생각하고 아는 신이 식신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태열금화 존재자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도교의 마지막도 장생불사가 아니라 영과 혼이 얼마나 같고 다르냐를 깨닫는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가 이 도교 쪽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장생불사다. 이 육체 가지고 오래 사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죽을래도 죽지 않으면 단지 몸만 바꾸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 몸만 알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게 아까 제가 자기 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 거냐. 자기 몸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을래도 벌써 이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서 제가 그 다음에 보이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아른아른하는 게 가짜가 아닌 진짜예요. 그중에서 여러분은 어서 비슷하게 보는 분도 있고 진짜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게 여러분 실제 몸이에요. 나중에 연습이 되시면 이거 건드려도 약간 통증을 느끼거나 뭔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하니까 실제로 이런 몸에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느끼는 것이 제대로 된 주천이에요. 이게 주천이에요. 근데 주천을 이제 인맥, 동맥 돌리는 걸로 하면 말이 안 되죠. 얘기 나온 김에 인맥, 동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이제 소주천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맥, 동맥 돌리기가 왜 말이 안 되냐면 인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시겠네요? 인맥이 앞에 있는 거 동맥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동맥은 어떻게 끝나요? 이상하게 소주천 얘기하는 분들도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거 책 보면 다 나와요. 동맥은 회음에서 시작해서 돌아가지고 인중에서 끝나요. 인맥은 어떻게 할까요? 이 돌아가면 여기서 이리 가야 되죠. 아니야. 인맥도 여기서 올라와서 이리 가요. 그럼 이걸 돌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여러분, 아주, 이게 뭘 믿어야 될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맥, 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걸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맥, 동맥의 성경락이 그게 아니에요. 딴 거예요, 딴 거. 그런데, 이게 경맥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바람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로 올라가는 것만 보는 순간에 옛날에 제가 어디 장로님 얘기 듣던 분한테 이거 소천 생각하죠? 그냥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인맥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아이 책 봐요. 이거지. 그랬더니 보고서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노상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이상하게 단정으로 파는 사람도 그걸 안 보더라고요. 그거 한의학 책의 기초예요. 인맥은 이렇게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요? 그것도 알아두시려고요? 네. 이 회운이라는 데서 예. 인중, 코. 앞으로 흘러요. 네, 동맥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잘 아는데 수련하면서 이쪽은 잘 모르겠다 그러는 이유가 정상인데 이게 이 체계가 아니에요. 이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리는 게 정상적인 수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고 소주천, 송법 이런 데까지 오면 대주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주천은 그런 게 아니다. 우주 자체가 내 안에서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단전도 빈몸이 내가 그대로 어떤 게 빈몸이지? 이거. 고절바디, 원인체라고 얘기하는 이게 영체라고 이게 빈몸이에요. 이건 정말 빛인데 뭐가 같나? 태울 금화가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빛날 수 없는 최고의 빛. 이게 금화, 태울 금화. 그냥 금화라고 할 수 없어. 그래갖고 금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루어진 자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의술 같은 것도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제가 한 건가요? 저는 알아서 맞지만 몸에서 구별한 거죠. 박 교수님 저 좀 보세요. 예. 그러니까 몸에서 구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먼저 아니까 거기다 대고 측정만 해드렸지 몸에서 구별해갖고 이거 좋은 거네. 그 다음에 남들이 모르는 차크를 막 돌려줬는데 중간에 대고 이거 했는데 몸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침도 기침제 하나 만들어서 놨는데 그거 그냥 약해지고 세지고 다 되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자기는 알아, 그죠? 내 머리는 몰라.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수련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있는 게 옛날부터 그래서 초감각적 지각 또는 알아차림 이전의 알아차림을 모르는 자는 궁극에 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뭐 부모 미생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게 다 원래부터 아는 내가 원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두 분이면 남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제가 좀 덥기도 해서 좀 깨부리는 건데 좀 덥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 분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아마 다 그럴 것 같고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있을 것 같죠. 초감각적 지각이라는 여기는 이미 입증해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잘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초감각적 지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초감각적 지각을 실제하느냐 정말로 나한테 언제나 있느냐 지금만 그럴까요? 이거 언제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있지.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래서 그러게 됐죠. 이 실험 한번 해보면 하필이면 이때 불러낼 때만 생겼을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 안 되면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강의해도 보통 2명밖에 안 해요. 2명이면 딴 사람들이 질문 더 이상 안 해. 왜냐면 그러고서 더 질문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못 나쁜 데 가면 세 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의 의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3명만 딱 되면 누구나 되겠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내 안에 저런 초감각적 지각처럼 언제나 근데 지금 이것이 경험이라고 따지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 아니에요? 다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쓰셨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니까 내가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방향을 도는데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그 아이디어를 쓰셨네요. 저도 그 방향 에너지를 사람이 느끼나 때문에 점검을 했더니 사상 체질별로, 사상 체질 장기를 갖다 대입하면 또 그 설명을 할 수 있고 거꾸로 체질이기도 한데 여기는 방향뿐만이 아니라 근데 더 잘하려면 오늘 이제 풍수에 거의 퍼펙트하게 두 개 다 나온 거죠. 방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센 데를 찾고 이런 쪽.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방향 제일 좋은 걸 찾으면 풍수에서 최고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산소 뭐 다르겠어요? 산소가 뭐 다르겠어요, 그죠? 그거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기네 산이 있으면 산 타고 내려오면서 제일 센 데 찾아가지고 거기서 방향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다른 친구 보고 눌러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되는데 이거 웃으시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에게 힘 좀 제가 아까 더 주세요 하는 게 그냥 확 누르면 제가 다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들면서도 힘 쓰스니 내가 맞춰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다 하나 안 쓰나 안 되면 더 줘라 덜 줘라를 해. 맨 처음에 힘 세신데도 왜 적당히 쓰다 말았잖아요. 더 주라고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임계치 거의 리미트에 해당하는 걸 뽑아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도 자기 성위치에 따라 다르게 될까요? 물론이죠. 그거 좋아요. 사실은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잘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약한 데 갔는데 자기 더 약한 데 갔어. 그러면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워낙 이제 연습이 많이 돼서 상대적으로 최소한 제가 여러분한테 반박당하지 않을 장소를 잘 찾죠. 그런데 그 질문 맞아요. 이거 꽤 하셨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오링 테스트나 이런 완력 테스트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도 바뀐다는 걸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덜 바뀌고 상대방 많이 바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진 데에 갔는데 상대방 세진 데에 자기는 더 세죠. 이러면 내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짧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더 폭넓게 쓰면 차이가 조금 더 들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올라가실 때 조금 덜 차이가 났다든가 이런 건 그런 게 약간 있는 거죠. 남이 이렇게 내리는구나.
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면은 그건 가볍게 걸리는 곳이 뭐 잘 안 걸리는 곳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고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가방을 말이죠. 가방을 그 여행용 가방 좀 싼 거. 가방 여기 끈 걸기 좋은 거를 사셔가지고 이건 싸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다가 책을 넣어, 책을. 그래서 수평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책을 넣어요. 뭔가 자기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르면 처음에 들렀다 쓰였다 자기도 못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로 올릴 때 수평이 되는 무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섰다가 장소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씩 쉬었다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최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육이 생겨서 한 일주일이면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다 왜 가방에다 하라고요? 엽기 같은 거는 약간 양을 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방은 착한 건 더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으로 했었어요 예전에. 이걸 혼자 책을 쓰고 뭐 식품을 분류하고 해야 될 때는 이 몇 사람 도움도 혼자만 갖고 안 되고 몇 사람 도움도 필요할 때 그때 기준을 이걸로 했어요. 왜냐면 상대방하고 이걸 하려면 상대방을 맞추기는 그걸 컨트롤 해야 되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되니까 저 혼자 컨트롤을 한다고 치고 저만 냉정하다 그러면 읽어낼 수 있으니까 둘이 하게 되면 상대방이 최대로 주나 안 주나를 읽어야 돼요. 결국에는 혼자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브라인드 텍스트가 안 돼요. 눈 감으면 상대방을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이 정말 잘 주나 안 주나. 그래서 더블 브라인드 텍스트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봐야 돼요. 대신 내용물을 바꾼다든가 이건 되죠. 근데 상대방 검사를 하려면 그거는 안 돼. 상대방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누가 나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왜냐하면 저 양반이 저를 테스트하려는 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가 정말 힘을 뭐가 최고인지 몰라요 잘. 그래서 다 하니까 지금 두 분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 주신 거거든요. 어떤 분은요 죽어라고 몰라요. 다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 놓고 남자인데도 그래 여자분들은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냐. 근데 그런 분 걸리고 사람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하시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해갖고 최대 올렸을 때 이 바드가 떨려서 이 정도까지 되면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 내려가는 거죠. 아주 쉽게 경우의 수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해도 기준은 그러니까 건강, 풍수,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대체로 에너지만 놓고 따지면 되게 건강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벌이나 이런 거는 힘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풍수는 건강만이 아니에요. 돈병의 권력이 다 관련이 있어요. 그 에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서틀 에너지라고 부르죠. 미약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뭐라구나. 정묘 에너지라고 번역하는 분이 있어요. 미약하다 그러니까, 뭐 미약한 걸 못하러 하니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약해 보이지만 정묘해서 사실은 기계에는 측정이 안 되지만 인간에는 훨씬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정묘한 에너지. 그래서 서틀 에너지를 정묘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좀 훨씬 쉽습니다. 근데 돈병에 걸릴 게 운명에 관련되는 거에 영향을 꽤 주죠.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힘만 놓고 측정하면 조금 약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것도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돈벌이에 관련이 있는데 힘차에서 알려주렴 하듯이 하면 이게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생각 없이 먼저 하시는 게 연습이 돼. 깨달음으로는, 그건 풍수 잘 쓰는 거고요. 깨달음으로는 이런 답을 주는 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제가 사상체질에 가는 거 이걸 쓴 뒤로 한 2년, 한 3년 정도 지나서 원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안 뒤에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자연이 행복이니 이런 거 모든 걸 첫날을 찾으면 다 해결되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왜? 저 안에 모든 게 있다는 생각이 그때 가서야 들었어요. 제가 책을 이미 냈었는데도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거 알고 나니까 깨달음은 아주 본격적으로 오죠. 그리고 생각보다 영역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알고 측정하니까. 알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측정까지 되는데 영체를. 근데 이 영을 이것만 갖고 국한할 수는 없죠.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라면 내 안에도 다 있고 저분 안에도 다 있고 저분 안에도 다 있고 여기도 있고 저거 다 있거든.
이 측정을 할 줄 알게 되면 이런 데도 다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랬을 때 영은 장소에 한정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전문 용어로 비국서적이에요. 그죠? non-local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으면 자유자재하며 또 심하면 무해자재하며 아무데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모두 해판이 아니라 모두 영판이로 이런 표현도 가능해지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영인 걸 알아가는 게 깨달음의 궁극적인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살아있는 실체고 생과 사회라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게 이 중에서 영속적으로 돌아가는 거, 죽으면 사라지는 게 뭘까를 몸을 구별할 줄 알게 되면 여기에 영원배극의 구별도 그냥 떨어집니다. 측정이 안 되면 상상 속의 날개인데 측정이 되고 보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러면 실제 우리의 측정 대상으로 다가오죠. 그 수련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 듯이 당연하게 써놓은 걸 지금 측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상상 속의 이론 같은 거예요. 공자가 아니라 예수나 석가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도.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기사의적으로 행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닌 거예요. 지금 풍수 전공한 사람들이 못한 걸 찾아서 하셨잖아요. 도우미가 하나 있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저 같은 측정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 하나 돌면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잘 때 좋은 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용혈사수를 봐야 되겠어요? 아니죠. 용혈사수는 그것을 이론으로 봐서 눈으로 보고 하기 좋게끔 그 하수 형기 풍수만 나오는 거고, 풍수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이 땅을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 종류가.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초강각적 지각. 그건 알지요. 아,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다 모르지만 원래 여러분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와 내가 모르고 있던 나, 이제는 모르는 나가 아니죠. 모르고 있던 나. 모르고 있던 나의 주체가 어쩌면 초강각적 지각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초강각적 지각이 우리의 일상의 판단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이걸 방해해서 이걸 모르는 거라면 이게 제가 가정법일까요? 진짜가 이럴 거야. 진짜일 것 같죠? 예. 이거 오늘 좋은데요? 오늘 아주 좋아요. 지금 어르신분이 이렇게 되면 이게 비평이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힘이 있는 거를 찾아가는 그 역할이야말로 예전부터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었으며 성리학이니 무슨 양리학이니 모든 것들이 그걸 찾아가는 거고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운명 같은 것도 사주 명리학 이런 걸 떠나서 우양모양 오운육기 떠나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제 그냥 우리가 척척이네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성이 견성이라는 걸 왜 하느냐면 견성을 해야 원래 이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강각적 지각만 갖고도 견성의 결과를 그냥 막 갖다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강각적 지각의 지각 방식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실제라면 어떤 사람이 바보 같다 또는 똑똑하다를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를 우리가 배우면 이게 아주 넉넉하게 자기한테 자신을 갖고 사는 사이죠. 자기한테 자신만 있으면 야발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음에 이거를 갖다 석가나 예수나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깨우치고 돌아다니고 복음이라고 설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알 때 정말로 자유가질 수 있다. 왜? 초강각적 지각이 아는 것이 너의 실체다. 그리고 초강각적 지각은 바꿔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이거를 땅을 제가 그냥 했어요. 근데 이 땅이 이분한테 좋은 땅일까요? 이걸 제가 만약에 질문을 했었다면 여러분이 딴 사람한테 나한테 제일 좋은 땅이 어떤 걸까요? 하고 돌아가면서 만약에 질문해서 힘 좋은 걸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기도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또 나와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중간에 마귀가 막아갖고 못 오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답은 적당히 바로 왔는데, 질문하는 즉시 이렇게 지금 질문한 즉시 답이 온 거죠. 왔는데 내 머리를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못 알아차리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뭐죠? 나의 여지까지 알이죠. 내가 이 세상을 알아가는 나의 알의 방식이. 그래서 똑똑할수록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그걸 버리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잊게 만들었던 지식이거든요. 이게 저주로 바뀌어요. 아까 누가 무당이 뭘 보는 게 제가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깨달음에 관련된 고강각이, 딴 사람은, 제가 그래요. 딴 사람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있는 걸 그냥 알지 않느냐. 그렇죠. 만약에 이걸 공부한다면 당신이 앞선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당신 저주를 생각하냐고. 남이 인정 안 했어요. 그럼 단단해요. 남이 인정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인정하는 순간에는 이 사람이 세상에 나는 빨리 보여요. 누구보다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사회에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죠. 남의 판단에 자기를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가 스스로에게 말미암는다는 건 깨닫든 못 깨닫든 적어도 자기 자신을 기초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 기초를 안 하면 지식도, 그러니까 불경을 외웠어요. 내가 잘못 외웠어요. 스님이 한 걸 외웠어요. 그럼 제가 보여드린 걸 가지고도 어떤 때는 이해 못한다 그러면 경전이 방해를 하는 거죠. 불경도 지식이. 깨달은 사람한테 지혜의 내용이 지식이거든요. 성경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식은 자기를 빛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주다. 그래서 그걸 깰 수 있는 사람한테만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이 초감각적 지각이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인데, 앞에 알아차림은 머리로 알아차린 거고요. 두 번째 알아차림은 원래부터 있는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감각 이전에 알아차림, 이 단어보다는 이제 불경에서도 표현하는데 감각을 벗어난 알아차림. 이 표현이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게 감각에 의지하지 않은 알아차림이다. 이게 이제 초감각적인 알아차림이고, 그 전문 용어로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감각적 지각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참나의 영역이 생각보다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하고 있고 두 분이 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셨네. 여기 있는 분은 다 할 줄 알아요. 네. 어떻게 여기 있는 분이 정말 다 해요. 여기 있는 분은 다 측정하거나 바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분들한테는 이론이,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거구나를 공부하는 거고, 어떤 분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체험을 통해서 객관화를 시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이게 기본인 거예요. 초감각 직업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던 알배 방식을 벗어난 알배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못 썼구나. 이걸 쓰기 시작하거나,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걸 가지고,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많이 쉬우시겠는데, 더 많이 연습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 갖고 이런 것도 했었지. 다 맞췄었는데, 어떻게 다 맞췄을까? 무당도 아닌데. 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별반이다. 우리 주변에 있고 나한테 드러나 있는 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 실험의 의미가 뭔지만 깨닫는다면, 과학에서 하는 실험과 뭐가 다르냐, 이죠. 제가 하는 실험이 더 진짜 같으세요? 아니면 요즘에 그 힙스 입자 설명 받으셔서 한 게 더 진짜 같으세요? 이게 더 진짜 이게 몸이 더 진짜. 어려우니까. 이건 증명이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틀렸는지 우리 증거가 없어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보셨죠? 그 임성빈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시비 걸라고 단단히 벼르고 계셔요. 그냥 자기들끼리 짰다. 돈 많이 들어가서 뭐라고 그럴까 봐. 능이 가능하거든요. 능이. 오늘 입자로만 볼 게 아니라 에너지로 봐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제 실험이 틀렸으면 얼마든지 점검 받을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고, 저 자신 있는 게 누구든 되고요. 얘네들도 어떤 게 더 힘이 더 좋아지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해보세요.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아이디어. 이쪽 빼고.
뭘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형체를 얘도 네. 장소 어디 가는 게 더 좋은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우리가 간지함기 이런 거 나쁜 거 변화 있는 것처럼 얘도 땅이나 어디가 제일 좋은 게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면 되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기 있을 때 제가 생각을 하고, 저 옮겼을 때 또 생각을 하고, 제 몸의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생각하면 남이 안 믿으니까 네? 생각을 하면 남이 안 믿으니까 네.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뭐, 우리 테스트 하듯이 하면 되죠. 얘를. 제가 보고, 제가 생각하는 데 따라 제 몸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들립니다요. 제가 일러드릴게요. 쉬워요. 얘를 들고 다니면서 네. 제가 잡고 네. 제가 잡은 데서 저를 대신 점검하면 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기론 배우자 구할 때, 아니 벌써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테스트 해봐라. 아니 맞아요. 힘이 나면 결혼하면 되고, 힘이 빠지면 해봐라. 아니 그게 좋은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많이 쏙쏙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강연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는 쉬워요. 우리끼리는 그럼 되지 하는데 딴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당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또는 뭐 세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검사를 할 거에는 이 검사를 한다 그러고 저를 잡고 얘를 잡고 저를 검사해요. 저를 검사해서 얘를 장소 옮겨가는 거에 힘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얘의 힘 차이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요. 뭐 이해되시죠?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이 사물에 대해서도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금 그 생각은 맞아요. 굉장히 제 강의 그냥 쏙쏙 들어오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하면 풀수가 아니라 거의 온갖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발전 무지하게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가면 제자들 정신없을 것 같아요. 부산에 도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잘 쓰려면 굉장히 냉철하게 이제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이런 힘이 언제나 있다. 이 힘이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진 않던 존재한다. 내가 알아차려서 쓰기 시작하면 얘는 언제나 헌신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워낙 평상시에도 답을 그러니까 주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못 알아차리지. 요게 이제 이 깨달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이때 참나가 생각보다 무지하게 커. 그죠? 그런데 내가 지식으로 배운 나는 작아. 이 참나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매우 커. 이랬을 때 이 참나라고 하는 게 나의 진짜 모습인데 얘가 전부 다 영적인 거야. 다 같아. 이러면 이때 나는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있긴 있는데 없는 걸. 내가 있긴 있는데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색적 공시공, 색적 시공. 힌트 두 글자. 아자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나니까. 네. 하상? 무아. 무아. 이게 무아예요. 예. 무아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없다는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없다는 뜻은요 무상일 때만 없는 거예요. 무상일 때. 무와 같은 존재를 가르칠 때는 있는데 없어요. 색과 공처럼.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으니까 내가 있긴 있는데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나의 주체가 초월적 지각이라면 이게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안 돼. 정말 정답을 주는 건 다 그거예요. 그놈인지 그분인지 이게 내가 여지껏 설령상인이 누군지 대표적인 게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걸 알아차리는 저 진짜는 따로 있어. 그럴 때 이걸 주체로 놓고 보면 우리는 있는데 없죠. 없는 것 같아. 이게 무아.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의 컨셉도 여기서 나와요. 초강각적 지각만 제대로 들어오면 불교의 가장 어려운 것도 거의 다 해결돼요. 그 대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확장. 대하. 대화는요, 확장이 또 없어요. 그런 게 대화예요. 무아가 대화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자가 개념이 지금 잘 안 잡히신 거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천지인이 통한 사람이 대자. 그러니까
내가 무아인 걸 알면 대화의 컨셉이 들어와서 그렇죠.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감각적인가나 고감적인 인식 정도가 아니라 초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 이런 게 다고 여러분 모두라는 거지. 이게 참. 그리고 그 개공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나 무슨 개유불성이나 이런 것도 쉬운 거예요. 이런 거 들고 측정하러 다니면 제가 측정해주는 기계잖아요. 얘가 뜻하는 표현이 다 나와요.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렇게 하고 뭐 460 뭐 이게 다 그 비슷한 거니까.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을 건드리는 게 조금 약하거나 상징적이어서 그렇지. 원리는 다 똑같죠. 지금 뭐 쫙 찾아주기까지 다 하셨잖아요. 아니, 성경책도 이렇게 하고 이건 몇 절이다. 불경책도 뭐 몇 절. 그게 그 아까 부인이 또 이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제가 반전 도장님 때 책을 이렇게 놓고 했다는 그분은 달라요. 그분은 고감각적으로 보고 그분은 수련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책을 봐요. 참 그 사람이 재주가 많죠. 재주 많아요. 그 고감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초감각 지각이 극성에 이르면 쓰는 방식이 극성에 이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신통이 고스란히 같이 연결이 되겠죠. 초감각 지각은 이미 육신통이에요. 초강각 지각을 잘 쓰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지금 몇 시? 8시. 끝내려고.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하고 받을게요. 자, 초감각적 지각의 중요성 어떤 거에 있냐면 모든 것 안에 있고 그렇긴 한데 얘를 잘 쓰려면 지금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선주 상당히 냉철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거나 냉철하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아주 정답에서 멀어집니다. 아주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게 결국 선입관이 문제죠. 그런 나는 선입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이 답을 받아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수련이라는 건 내가 가진 편익견과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편견을 거꾸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이걸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 이게 마지막 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내가 참이라고 보고 있다. 나머지는 이제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틀을 깨갈 수 있는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질문 받아볼게요. 예. 지금 지금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하신 거. 네. 그러면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만큼 있다.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유병원 이제 죽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게 보통 사람, 습관한 사람하고 그 악인하고의 그 영하고의 뭐 구성된 비율이 다르다는 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거 질문 좋은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인데 그 사람만이 아니어도 아픈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히틀러 얘기했는데 히틀러. 이거는 뭐가 차이 날까? 근데 왜 이제 그 생각보다 쉬워요? 뭐냐면, 여기 감정체랑 멘탈체. 감정체 다음이 멘탈체고요. 그 다음 이제 아스트랄체. 이렇게 그 상위에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감정 같은 데가 정리가 안 된 사람. 어린 나이 같다든가, 아니 감정이 이제 화풍 때문에 꽉 차 있다든가, 아까 이제 제가 이번 하는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이해가 답답하거나 속성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걸 제가 좀 걷어들인 거예요. 책을 열면서 좀 걷어들인 거고요. 거의 다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어디 나가면 마음에 안 들어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데 총장이 뭐라고 할수 있으면 듣는 척 좀 이런 일이 곤란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하고 넘어가서 덤담이 초각적을 해서 저 사람 언제나 깨달을까 이 걱정해주면 좀 나은데 어이구 저것이 이러면 이게 조금 쌓인단 말이죠. 이런 게 쌓이면은 이제 그 몸이 탈이 나고 유광원 씨 같은 경우는 멘탈 같은데 이해가 못했는데 그걸 가르치러 다닌다든가 멘탈 체계에도 탈이 납니다. 여기 색깔 같은 게 있고 나중에 사실은 저희 참나찾기 2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또 부를 수도 있어요. 불러서 점검을 실제로 해보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그 감정체나 멘탈 같은 게 대개는 감정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게 무거워져갖고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 감정이 얽매여서 일단이 남아있죠. 원함, 분노, 뭐 이런 것들. 얘를 걷어내서 털어주면 보통 이제 무당들이 뭐라고 할 때 옷을 바꿔 입는다 그러죠. 부서기 같은 걸 입다가 환한 거. 그러니까 그게 이 빛이 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 집단 무의식 같은 거죠. 수련은 집단 무의식을 넘어서서 가는 거라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게 빛덩어리로 보여야 되고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게 되면 어디 몸체에 어디 문제가 있는가를 거기만 털어내주면 어렵지 않게 가죠. 그 자기 무게에 못 이겨서 못 가는 건데 유병 씨 같은 경우도 몸을 보면 근데 이 영체나 이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아까 히틀러가 천당 갔더니 기분 나빴다고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쁜 거지. 영체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음을 예를 들어서 뭐 SS 대원 만들고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자기 멘탈에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에카르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쪽 책에 공부도 많이 하고 깨달은 공부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편향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그 창 같은 거 찔러주고 창 같은 거 수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점령한다 이런 말들이 전해져 와서 정말로 그걸 수집했고 나중에 또 사라졌다 그래요. 이 사람은 죽고 나서 그걸 정말로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나 두 개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히틀러 마크 만든 것도 아시죠? SS 마크도 이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괜찮은 걸 찾아라 해서 힌두 쪽의 문양을 가져서 점만 뺀 거예요. 그래서 절 맞고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 힌두 방향이 거기다 점 4개 찍혀 있어요. 그것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사람인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멘탈이 같은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이 오라가 이 바디, 그러니까 오라와 바디는 달라요. 바디가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감정이나 멘탈의 깨달음이 적으면 이쪽이 칙칙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덜 한 사람은 밖은 다 까매. 자기 건강에도 요 부분만 그냥 괜찮은 거고, 깨달으면 이제 감정 같은 거에 불교에서 흔히 이런 얘기하죠. 그 육신통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누진통이라고. 그 셀로 다 할진이거든요. 감정과 이런 게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쪽 몸 자체가 감정체가 우선 싹 그냥 그대로 빛나는 거죠.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게 태울구마처럼 빛나죠. 그러니까 멘탈에 가는 것도 이해가 다 넘었으니 장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몸에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이적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실제로 몸이 그거와 연관이 있다는 건데 원래 몸은 다 빛나요. 그런데 자기가 인식이 잘못된 거나 그러니까 아까 명상을 하지 않으면 상을 무상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원대로 다 이렇게 심한 것들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 사진을 봐도 이렇게 보여요. 초강각적 지각이 사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제는 해놓으니까 말이 쉽죠, 그죠? 필요 없어요. 사진 같은 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를 떠올릴 때 일단 이 사람에 가까운 거를 하기 위해서 기계도 요즘에 보면 그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게 하잖아요. 초강각적 지각에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초강각적 지각이. 끄떡거리시고 이게 공부 끝났는데 오늘? 그러니까 멀리 있든 과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떠올리면 돼. 그냥 떠올리면 돼. 아니 그 사람 몸을 내 몸처럼 생각을 해버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 사진은 우리가 예전 무당들도 용한 무당이 어떤 때 보면 성은 뭐요? 이렇게 뭐 하나라도 묻거나 아니면 사주하고 성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그거 교신을 하려는 건데 초강각적 지각이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게 다 요식행인 줄 알죠? 요식행이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돼. 저 사람이 물어보려는 사람을 떠올리면 돼. 그냥. 이게 됩니까? 몰라도 생각을. 얼굴이 그 뭐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초강각적 지각은 이게 만능열쇠고요. 그래서 금축이에요. 이 친구가 예전에 그 저런 했잖아요. 아이디얼 디자인, 베스트 온 리얼네스. 그러니까 실제의 측정에 의해서 아이디얼한 디자인 만드는데 그게 피라미드니 앙코르 같은 이런 설계들이거든요. 저희는 그걸 다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측정이 자유로워지면 뭐 그냥 툭툭툭 찍으면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 많이 하셔서 좀 더 해보세요. 그러면 꽤 재밌게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조금만 더 확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진, 머리카락 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올리는 순간에 똑같은데 뭐, 그죠? 뭐 차이 날 게 하나도 없어요. 부산에 그 산스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 과거를 다 알아요. 그 제가 내 친구 중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뭐 어디 아프네요. 그거는 바로 이거 비슷해요. 근데 그분은, 그 스님은 약간 접신가네요. 두루 들었어요. 이거 봐봐. 스님 얘기해도 제가 바로 나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은 제 얼굴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제 얼굴에 네. 그 정보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제 얼굴에서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스님이 할 설명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일중일체 다중일에 있는 거예요. 우주 아무 데나 있어. 이게 불경이 놀라운 점은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이 제가 그게 수행의 마지막인지 몰랐던 게 해놓고 나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사진만 보고 알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독실에서 야씨 뭐 이런 인간이 있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분보다 좀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딱 떠올리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정보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스님 얘기 듣자마자 그냥 바로 하거나 이런 건 그런 방법을 안 쓰는 거죠. 종합학교 지각이라는 건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어보는 대상만 떠올리면 그냥 즉각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리딩을 할 거나 몇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딩하는 법을 아는 거고 그 스님은 약간 소위 얘기한 식기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쉽기는 그 공부에다가 불경의 그 원리, 화엄경의 원리까지만 더 들어갔으면 정말 그분 자신은 신기가 절대 아니라고. 아 그렇죠. 둘 붙었어요. 그거 나중에 잘 알아서 왜 그러냐면 저처럼 공부한 사람은요 뭐든지 원리가 분명해요. 그런데 신기가 좀이라도 작용되는 사람은 어디선가 애매한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 그렇죠. 아, 명확한데 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깨달음에서는 명료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아주 간결 명료하거든요. 그 초강력 지각만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측정도 지금 얘기하시는 그 모든 거 그분 있는 거 얘기하다가 아, 둘. 그 다음에 얼마만한 게 붙었는지도 알아요. 이거 뭐 아주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 인간인가 신선인가 하는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간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나도 이렇게 또 열심히 얘기하는 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식의 전환이 어렵다. 인식의 전환만 되면 개유불성이란 말이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있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을 개유불성의 지각 능력이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개유불성이 되려면요, 초감각적 지각적인 능력이 모든 존재에게 동시에 들었다는 걸 인정만 하는 순간에 그건 거의 그 단어를 갖다 만들 수 있어요. 불성이라는 단어는 별거 아니거든요. 단어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감각적인 모든 걸 깨쳐갖고 있는 존재의 지각 방식인데 다행스럽죠. 저 안에도 여러 번을 다 들었어요. 예. 지금 시간 어떻게 됐습니까? 넘었어요. 그러면 조금 제가 여기 오는데 여기 동의를 해주신다면 질문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 짧으면 아니, 저는 먼저 처음에 관심 지금 많이 서 오시면 부산 먼저 출발하시죠. 예. 출발했습니다. 아, 예. 두 분이 먼저 출발하세요. 가실 테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 두 분이 부산입니다. 잘 지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 갈매기까지 가시죠. 예, 질문하시죠.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일생 살아온 게 그러고 이 복지사회
그런 거고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좀 성장만 가져가는 걸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유엔에 가서 69년도에 배울 때 성장은 발전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이건 깨우친 거다. 셀프 엔라이트먼트, 이게 저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학습이라고 하는 거. 그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나 보통 그게 교육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슈도 셀프 엔라이트먼트라고 제가 말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렸을 때나 그 교육이 지금 문제예요. 우리 교육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렬로 세우는 교육인데 저쪽에 가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거 교육 아닙니다. 네, 전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섭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어려서 그 일화를 보더라도 지금 제1대 워싱턴 장군이 그 아버지 앵그나무 그 귀하게 갖다는 걸 막 도끼를 쳐서 그랬는데 막 노발대발하니까 이 조그만 친구가 새파랗게 죽어가지고 겨울에도 아빠 내가 했어 그러니까 하면서 말이지 벌쩍 들어오면 올리면서 아무리 앵그나무가 귀하면 너 우리 아들만 할까 보냐 너는 정직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지.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저기서 스웨덴에서 예전에 온 이 손가락이 닿는 사람 어린 여자아이가 그냥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도 탁 났는데 이게 불구이잖아요. 엄마가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굉장히 그렇다는 거예요. 또 금덩이를 보면 돌덩이가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정경권이나. 근데 저는 어려서 한문을 배울 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알려진 한학자였어요. 충청도에서만이 아니고. 그래서 어려서 좀 나중에 보니까 지나치게 가르쳤는데 그때 지금도 안 잊어먹는 건 뭐냐 하면은 배우는 것은 의를 따라 사는 것이 군자다. 의를, 오를 있죠. 이를 따라 사는 것은 그 뭐냐 하면은 소인배요, 속물이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사는데 먹는 것은 그저 먹고 살만 하면 되느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돈을 주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이 영향이 되고 거기다가 제 호도 져줘서 네가 사람에게 일생 사는데 도움이 되게 살아라. 그래서 사실 제가 그대로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사는 거니까. 예. 그러나 시바이처라든지 깨달은 누굽니까? 인도의 누구죠? 간디, 모헨다스 카람찬드 간디라든지 말이죠. 얼마 전에 지금 만델라라든지, 요새 프란시스코라든지, 또 3년 전에 하버드 대학 여자 총장이 되면서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교양교육, 인문교육을 강조하고 나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사회에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요 근래에는 또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누구죠? 이언 모리스라고 하는 그 문명학사의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이제 권력 재편기하고 되고 있는데 탐욕의 근거를 두고 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취약 지점으로 중동하고 이쪽 이스라엘 이제 거기하고 저쪽에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한국하고 세 군데가 이제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대미문한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깨우치는 교육을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좀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것이 뭐라고 하면 인라이트먼트라고 할까 그런 깨우침이라도 가르쳐 주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위에서 어떤 원천에서 어떤 독약 풀어가지고 내려온 한강물을 바가지 하나씩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소위 교육에다가 초등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가르쳐줘서
지금 개인적으로 보나 지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원장으로 첫 시간에 그 양반도 그러네요. 배경을 봐서 저하고 초기에서부터 많은 분인데 이 양반도 우리가 뭐가 한강의 기적이 뭐가 해서 또 한강의 기적이냐 이게 벼랑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요새 경제신문 보니까 지금 뭐 삼성하고 몇 개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밥벌이가 있느냐 이거 이제 상당히 중국은 뭐 어떻게 중국은 어떻게 오고 인도네시아는 막 올라가고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회는 계속적으로 내 주변에서는 죽어가고 잔인하고 말이죠 뭐 이런 것만 세계 최악으로 전부 다가 이 나쁜 건 이 최악으로 되어 있는데 성장만 해서 산다 이라고 탐욕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 이건희 같은 사람도 저거 이것만 뛰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 친구도 하나 그렇게 했어요. 10년을 더 살았어요. 돈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깨우침을 주는 교육으로 연결될 거냐.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지 나만 한 사람에 너만 행복하라 이런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의미가 들어요.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도 전혀 없다. 그래서 그거의 역할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제가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에다가 상당히 좀 편하게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아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 교육에 집어넣거나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살면서 몇 군데 제안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소리가 꼭 당신 말고 가르칠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저한테 누가 그 소리를 또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보단 분명히 제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강의 한두 시간이나 또는 몇 번 했다고 알아듣는 내용은 참 좋은데 정말로 알아서 제자한테 가르친다는 거는 자기가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정말 누구에게든 눈 감고 하듯이 한솥봉 엄마 떡 쓸듯이 한다든가 내가 체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외운 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살아있는 한류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사실 이런것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정신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길에 그러려면 생각을 최고조로 올려보는 연습들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이제 그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토론에 관한 거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전적으로 찬동을 했던 거고요. 토론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각하는 법 저는 그 두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놓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교육이 네네 그러면은 그걸 어떤 수업 시간에 들어간 걸 가지고 자기 배우는 주제를 외우지 않고 그대로 연습만 시키면 방식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공부 방식은 거기서 바뀌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거의 지관법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주제에 집중해서 관찰을 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증가하는 연습을 알아봐주는 선생이 필요한데 우리가 저는 아까 그래요. 석가의 수련법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안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부터 또 우리 시대는 외국까지 망라해서죠. 저는 하버드고 어디고 문사철이 뭐 아무리 날아다녀도 결과적으로 사고력이 늘어가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기초인데 저 기초는 전 석가의 위대함을 거기서 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서 가장 큰 끝을 깨달음을 얘기했는데 저는 저거 이상 좋은 방식을 지금도 찾아내지 못하겠고 또 저 방식은 머리가 좀 덜 좋아도 좋아하고 머리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하죠. 쓰는 방식이 익숙하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안 되면 공작하는 재미를 만들게 하든 자기 관찰에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알아차림을 증가하는 거를 이론으로는 그래요. 관찰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증가하는 걸 유지시켜서 그걸 확장시키면 된다예요. 이게 식대화예요. 그런데 이때는 인내력과 또 그 지도하는 사람한테 그게 제자든 누구든 그거를 격려를 해주면서 잘못된 방향을 기분 좋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토론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갑자기 간다고 해서 지금 노상 평생을
그 과정을 연구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걸 가르치려면 사고의 주제를 줘서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걸 꾸준히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을 깨고 다른 생각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기천해서 그 다음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국 쉽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의 즐거움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하지 말래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몇 번만 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는 교육사에 이거 한 번도 없죠. 누가 잘 배워야 된단 말이죠. 제가 수련을 가르쳐봐도요, 제일 못 받아들이는 직업군이 법률가입니다. 현실에다 임명 많은 거 집어넣어 버려서 나가지고 외우긴 다 외워요. 소화가 안 돼. 그 다음에 교수들도 아주 빠른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제 동료들도 교수 많으니까 공부하다가 유학 갔다 와서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한 3년 하고 빠르면 길면 한 4년, 여기서 빨리 박사가 갖고 와야죠. 그죠? 남들보다 빨리 갖고 와서 인정받으면 그거 갖고 평생 물고 먹어요. 가끔 제 대책 좀 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가지, 우리나라 교수는. 연구 갖고 가다 해서 논문 한두 개만 내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아닌데, 사고력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적다. 잘 아시지만, 서울대학도 좀 약하죠. 다른 데보다 좀 나은 편이지. 한양대가 더 낫다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그분은 안 오시네. 근데, 저건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래도 제일 나은 편이 제가 볼 때는 서울대의 동기들이 가장 그런 사고력이 있는 편이에요. 대학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가끔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원리를 몰라요. 자기는 잘 쓰는데.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요. 왜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 왜 안 되는 거냐? 똑똑한 사람 부모 밑에 자식들이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방식을 하려면 명상이나 이렇게 해서 사고력을 지도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죠. 이래서 천재는 못 가르치거든요. 천재는 자기 비슷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 아니면 기초 없는 애들은 못 가르치거든요. 아마 그냥 되는 걸 넌 왜 못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됐거든요. 타고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똑똑한 집단은 왜 됐나? 안 되는 집단은 왜 안 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자명에게 드러나면 이걸 바꿔만 주면 된다. 해가지고 천재 끝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방법을 바꾸기만 하면. 그런데 이거를 인내심과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생각해주는 방식을 해줄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 있어서 뭘 강조해줘야 되는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수련 집단에서 말씀을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초기에, 정신과학회 초기에. 근데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수련 집단은 쓰면 안 돼요. 거의 다 못해요. 거기다 신비로 빠지거나 진짜 뭐가 뭔지 몰라요. 저는 공부하면서 신비를 되게 좀 없애는 경우죠. 모두 안에 다 들었다고 그러는데 신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가 넘어가야 깨달음의 경영이 됐든 깨달음의 삶이 됐든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라는 제목보다 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한 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국가든 개인이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건 똑똑한 분들도 자기를 재정비하는 거 시간이 잘 갖지 않더라. 그리고 좀 괜찮다고 해도 옛날 지식처럼 받아들이더라. 이런 게 제가 많이 아쉬워요. 제가 사실 똑똑한 집단에도 몇 번 가서 강의를 해봤는데 박수는 쳐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강의하신 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스웨덴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에 가면 하여간 우리 그걸 하는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하나.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감이라든지 지도층의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 이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는 걸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헌신 봉사. 네네. 아니 그러고 우리가 사회 5분 이내
예. 좀 마음을 해주셨어요. 소란고기 나무 하나 이 환경보호까지도 지금은 전부 그걸 합니다. 함부로 이거 소비하는 것도 저걸 해서 그렇게 하고 그가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효온이 뭐 하는 것도 저기가 있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그 하나라는 사상 그거에 갖다가 해서 다 같이 이 공감이라는 거, 엠퍼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죽어가도 나는 잘 사니까 전철 타고 가는 우리가 조차가 제일 차 타는 걸 좋은 줄 아는데 건강 다 버리고 이게 진정해서 건강 강화해달라고 해. 이런 것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것 같은 것을 전부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걸 키워가지고 이거 모두 제안서도 쓰고 책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어떤 캠페인을 좀 한다든지 우리 액티비스트로서 좀 한번 활동을 해볼 그런 선봉장에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 역할은 선봉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가르치는 선봉장을 하는 그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 시간을 놓고 그냥 따지면 전 사실 여기 좀 나와가지고 제가 제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그건 나누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정말 틀리지 않는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 역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을 동원하거나 해가지고 어디 강의 서본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저를 추천한 적은 있는데 제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한 거지 안면으로 가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유명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제가 철저히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열린 길이라면 그나마 근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게 그래도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참나찾기를 한다든가 또 정신과 학회에서 뭐 좀 기여하는 거 조금 있겠다 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걸 통해서 이론을 받아가서 하시는 분이나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실제로 수련회가 연결시켜서 삶에 돌아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그게 더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나서서 만약에 청와대든 또는 무슨 뭐 하게 되면 아는 사람까지 동원을 해야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제 친구가 옆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풍수 같은 거 좀 도와주고 네가 하는 것 좀 설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이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해줄게. 제가 딜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찬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찾아가라는 게 아니, 요새 제가 그거 아는데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실 정보가 있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 처리하시는 분들의 일 성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이 박사님 같으신 분은 진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까지는 나오지만 제처럼 하려고는 잘 안 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달라서요. 저희가 정신학회만 해도요, 깨달음이나 이런 동산 같은 걸 만들겠다고, 수련 동산도 만들고 하겠다고 해왔던 게 도나 분까지 얘기하면 한 5군데가 넘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그 위원이고, 어쩌고 무슨, 어디더라? 어디 뭐 자문위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얘기하신다 해도 바빠서 제가 못 갔고요. 그 뒤에는 소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이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만 따지고요. 일본만 해도 아시다시피 기스팟, 에너지 스팟 이래가지고 그 순례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하면은 거기다가 중국의 기공사를 데려와서 그렇다고 인증서 하나 써온 데다가 목욕탕 같은 거하고 이런 걸 크게 만들어놨어요. 기 쬐는 데를. 거기는 아주 줄을 서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우리나라도 왔던 적이 있어. 다른 단체 통해서 우리나라에 에너지 스팟이 있는 데를 같이 답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좀 무슨 뜻인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풍수라면서 그걸 막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딴 뜻인가 했는데 상황은 어떻든 간에 아주 보다가 진짜 가서 이상한 딴 거 가르쳐 주면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봅시다 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됐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정부 그것도 정부죠. 지방정부도 정부니까. 그리고
뭐 안기부 국정원 같은 데서 끌고 나온 것도 있고 한데 그 여러 군데 떠보다가 이거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를 제가 한 2시간 정도로 줄여서 강의하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쉽게 했죠. 이건 못 알아듣니까 특히 이제 선도 같은 거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죠. 그런데 행복교육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저희 교육은 행복교육으로 용어만 좀 바꾸면 얼마나 달려가게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면서 행복이면서 뭐 성경상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로 이행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시키게 만드는 이걸 하는데 그거를 역할을 나누든가 아니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일선에 나서서 할 생각은 제가 진작에 있었으면 진작에 했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려면 시간 무지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가르치는 시간과 책을 쓰는 시간 남기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목은 좀 지나치게 없어지지 않을까. 뭐 쓸데없이 끌려다녀야 되는데 해주겠다면 안 갈 수도 없고 그거 제가 국정원 가는데도 아주 답답했거든. 올라오고 말른 거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기네가 찾아와갖고 또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있으신 분 하라고 해서 그거 알려줬더니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이면 그 정도면 될 것 같더니 거기 또 보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 가는 데가 있대 하는 기분. 그래가지고 거기 음식점, 제가 송파에 그런 음식점을 알았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 대통령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여야가 합심하기 전에는 되다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작은 집단이라도 해서 가면 되는데 제가 희망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이 이런 걸 받아들여서 장기력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걸 배우면 민간은 갑니다. 제가 볼 땐 방식이 정부가 아니라 사기업의 최고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면 훨씬 쉽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래도 자기네들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아시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종일 회장님 해주신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최종일 회장이 이제 했던 방식이 이제 그 사실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실패했죠. 방식이 이제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덤볐지만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때 이제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 같은 거를 했다면 성공했죠. 됐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모든 삶의 방식서부터 기업체가 성공하는 방식, 창의력을 키우는 방식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이든 현대든 SK든 좀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제대로 해나가서 만약에 시공 케이스가 된다면 제가 볼 땐 그쪽이 빨라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네, 성공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쪽이 빠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나누시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우리 집단이 꽤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신다 그러면 여기 뭐 다양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보기 같은데 이제 넘어가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용 교수님이 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도 현실적인 거는 제가 볼 땐 정부는 가봤자 피상적인 거 하다가 말 거고요. 기업체에서 처음엔 테스트 삼아 되겠지만 거기에 좀 뛰어난 애들 것이 생각에 바뀌어가지고 발상과 이런 거를 나간다든가 만약에 애플 같은 걸 잡을 수 있게 바뀐다든가 이러기만 하면 확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또 문제지만 저는 그거 된다고 봐요. 왜냐면 좀 더 자유롭고 생각의 한계를 넓혀가게 되면 창의라는 게 그런 거지요. 뭐 그래서 그런 것 쪽을 하게 되면 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저희 건 장점이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같이 숨어 있으니까 자기의 가치만 있으면 뭐 쓸데없이 회사 움직이겠어요. 그죠? 회사를 사랑하며 자기 직업을 사랑하며 만약에 정 있는데 기획 쪽이나 이쪽에 재주가 있는데 뭐 딴 데 가서 영업에 가있다면 그런 건 좀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몇 번 하고 나면은 어디 가면 뭐가 달라지겠나요? 그래서 자기 그런 것까지 같이 정신교육도 같이 시킬 수 있고 그게 우리 정신교육은 일방적인데 자기가 생각해서 그걸 같이 있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재현 교수님 꿈도 명상이 앞으로 몇십 조의 세계인데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정신과학회도 그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몇 번 하다가 항상 실패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작은 집단을 해봤자 쉽지가 않고요. 좀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특성에는 선도 기업 한두 군데가 쳐서 예를 들어서 그 경영으로 그게 전방 관련할까요? 또 이런 게 관련되는 그 회사 하나 걸려들어서 하면 그 관련되는 야 이거 학교도 써야 되나 어디 써야 되나 이런 거. 그리고 한편으로 그게 성공하면 부지런히 인력 양성해갖고 받아갈 수 있는 준비. 아마 지금 제 얘기가 더 현실적일 거예요. 제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제안서 쓰는 건 제가 어디 딴 데 가서도 좀 우리나라 국가 원로들 계신 그 기관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듣더니 그런 걸 가지고 왜 속을 쓰겠냐고 해서 제안을 해주면서 좋긴 하겠는데 글쎄요. 제가 이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있거든요. 그 진짜 기초 과학도 중요하지 않게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가장 더 중요한 기초의 생각이잖아요. 기초 중에 기초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걸 알아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뭐 포기는 안 해요. 시기가 되고 기회가 되면 도리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도하는 기업이 흔들리면 어디선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뒤지다가 저희들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항상 위기 시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전 그게 현대일지 삼성일지 SK인지 어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꽤 괜찮은 적어도 10대 그룹 안에 드는 회사가 아마 저 한 5대 그룹 안에 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데 있는 데서 얘기가 되는데 거기가 바뀌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 전혀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들어옵니다. 정말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고 이상해 애들이 나가라도 안 나가?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SK도 매년 10%가 나간다고 돼요. SK 10%면 나머지 그룹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애들이 1%밖에 안 나가 이런 식으로 되게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 데다가 얘네들이 말이야 왜 아이디어가 갑자기 그걸 나냐?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아이디어가 있어요. 정말 머리 쓰는 애들 대전만 해줘도 떠요. 지금 기업에서 틀림없이 걔들이 눌려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건 일단 기회가 올 때 한쪽으로는 그런 기회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기회 되실 때마다 말씀드릴 때 하나씩 저도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공격 청정 역할 중에는 제가 아는 것들을 같이 나눠서 전부 다 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생기시면 그것만 해도 저희가 하려고 끌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해서 죄송한데 아이디어가 이렇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측합니다. 5년 이내 50조 원의 바로 이 깨달음 교육 시장이 새로 열립니다. 이걸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사람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직 눈을 못 떠요. 중국도 눈을 못 뜨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 불아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매달 제가 그 국제회의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부상을 Emerging Market for MOSE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첨단찾기는 명상에도 추천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활성화나 토론 같은 데도 그렇고 저는 그 연습 안 된 사람들이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연습을 하실 생각들을 좀 더 하시면 저희가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내에 왔을 때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